안녕하세요. A baseline for detecting misclassified and out of distribution example in neural networks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PRCB 190번째의 강민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최근에 explainable AI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 explainable AI에는 많은 종류의 연구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작은 하나의 길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out of distribution example을 디텍션을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골라봤고요. 또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사람이 두 명 있잖아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인식이 되는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인식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제 강도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제 그 폭력을 행하는 어떠한 사람의 디텍션을 할 때 이 사람이 뭐 목에 이상한 거 탁 걸고 딱 왔더니 인공지능 카메라에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전 카메라를 통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인식을 못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왜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이제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 논문을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2012년도에 힌튼 교수님께서 알렉스넷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 알렉스넷으로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런 지능을 넘어선 거죠.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는 건 조금 많이 그렇고요. 인간의 인식 성능을 넘어선 거죠. 인식 성능을 넘어서고 뭐 2014년도에는 구펠로의 뭐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알파고 2018년도에는 최근에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버트라는 이제 자연어 처리 모델이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의 방법이 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다른 태스크에서 유례 없는 성장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뭐 테슬라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제가 테슬라 차에 대해서 이제 오토파일럿 하는 거에 대한 사실을 넣어놨잖아요. 옛날에 오토파일럿을 하는 차가 왼쪽에 있는 트럭을 받아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트럭이 조금 특이한 상황이 뭐였냐면 트럭의 오른쪽 편과 뒤쪽 편에 약간 자연의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차에 어, 이 비전 카메라가 이걸 보고 아 저기에는 좌회전을 해도 되는구나 우회전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시각인 비전 카메라, 그다음에 청각, 그다음에 어, 청각하고 뭐가 있을까요? 뭐 촉각은 아닐 거고 하여튼 시각과 청각과 뭐 다양한 이제 진동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자율주행을 머신러닝 기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디플로이를 할 때 어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작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디컬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응용을 위해서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뷰노나 아니면 루닉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헬스케어에서 유명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에서 만들어낸 이런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진단을 해준다기보다는 진단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많이 쓰죠. 왜냐하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연구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금 위험 부담도 있고 이런 이제 디플로이 과정에서 한 방에 이렇게 디플로이를 해버리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처음에는 연구를
연구나 아니면 처음에는 진단을 보조해 주다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시각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 발달해서 이제 가벼운 질병에 대한 진단 이런 식으로 넓혀가야지 한 방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젬플이 인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뭐 암이 있는 사진이라든지 각막에 뭐 각만염이 있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사진, 학습 과정에서 아주 소수만 들어있거나 아예 이제 제한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진들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이제 높은 확률로 뉴럴 네트워크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과 이제 미스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아날리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얘기를 제가 말하면서 조금씩 힌트를 드렸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발견했던 사실이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오버컨피던트 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이제 뭐 제일 처음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거는 오버컨피던트랑 조금 많이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이안 고필로의 어드버서리얼 어택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죠. 어드버서리얼 어택은 뭐 PR 앞에서 발표를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인풋 데이터에 조그만 이제 펄처베이션을 줘가지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모델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주 오버컨피던트하게 속아요. 완전히 이제 바보처럼 속는 거죠. 그런 이제 현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연구에서 오버컨피던트 하다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하다라는 것을 다루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논문에서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로지스틱 펑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건 아니고 뭐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이나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스텝 펑션의 이제 스무스 버전이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렇게 값들이 변하잖아요. 그런 이제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인풋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변해도 엄청난 이제 아웃풋 도메인 값들이 변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논문이 나오고 약간 후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가 나온 논문인데 이 논문이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는 그 이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이 논문의 제목은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왜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다라고 치고 어떠한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들이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하게 만드냐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뎁스가 크고 그러니까 와이드 레지넷이겠죠. 와이드 레지넷의 뎁스가 크고 뭐 필터가 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한 모델에 대해서 액큐러시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웨이트 디케이가 작다. 그런 말은 뭐냐면 레귤라이제이션이 조금 덜 됐다. 레귤라이제이션이 약하다. 라면 이런 이제 경향이 있을 때는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하더라.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되면 될수록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4개의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 이 빨간색을 보면 돼요. 이 C가 뭐냐면 얼마나 오버컨피던트 한지를 나타내는 값인데 클수록 오버컨피던트 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증가할수록 이 값들이 이제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웨이트 디케이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약해지는데 약해질수록 이 C 값이 이렇게 증가하죠.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이런 하이퍼 파라메터 조건에 의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컨피던트 해진다라는 것을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 증명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이제 퓨처 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러한 이제 트렌드가 생기는지, 왜 이러한 트렌드가 칼리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 이제 퓨처 워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를 제가 몇 번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신까지 팔로우업을 하지 못했어요. 팔로우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논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는 확실하진 않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뉴럴 네트워크가 뭐 어파인 변환이랑 뭐 관련이 있어가지고, 어파인 공간에서 뭐 어떻게 돼서 오버컴피턴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이 2018년도 CVPR 오랄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아마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으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컨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4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록 이제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트 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록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트 하지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샘플에 비해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샘플이 뉴럴 네트워크에 인가가 된다고 하면 그 소프트맥스 값이 좀 작을 거다. 그러니까 인디스트리뷰션은 조금 더 오버 컨피던트한데 높을 것이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오버 컨피던트 한데 조금 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프트맥스 값은 다 계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꺼내서 그게 값이 낮으면 인디스트리뷰션이고 높으면 잘못 말했습니다. 그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이 낮으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고 높으면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는 그 간단한 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 태스크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 그다음에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과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에서 아주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브노멀리티 모듈이라는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을 해요. 그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해 가지고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하는데 이게 그 앞에 있는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잘 나오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 미스클래시파이드 이그샘플을 찾는 이런 베이스라인을 했는데, 그럼 어떠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통해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떠한 실험 설계를 통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평가를 할 것인지를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4가지 컨트리뷰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네 번째 거를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왼쪽을 보면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들이 지금 파란색 물고기가 99마리가 있고, 실제는 99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99마리가 있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PC, 빨간 놈이죠. 빨간 이 PC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수족관에 인디스트리뷰션 PC가 99마리가 있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PC가 한 마리가 있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한테 시키는 거죠. 어떤 걸 시키냐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PC를 찾아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치팅을 그냥 쓰는 거예요. 어떤 치팅을 쓰냐면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뉴럴 네트워크 성능을 평가를 할 때 애큐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이제 치팅을 하냐면 그냥 모두 다 인디스트리뷰션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고기가 총 100마리가 있는데 맞춘 것이 99마리를 맞춰버렸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PC 한 마리만 빼고는 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QC가 99%가 나오게 되고 언뜻 우리가 봤을 때 와 좋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AQC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할 때 appropriate한 매트릭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가 되게 소수고 인디스트리뷰션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 현장 데이터라고 하면 인디스트리뷰션 정상 데이터, 그러니까 양품 데이터는 많은데 양품이 아닌 데이터는 되게 작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되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할 때 애큐러시는 좋은 매트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떤 걸 사용하면 되냐라고 하면 AUROC와 AUPR이라는 걸 쓰면 된다고 합니다. AUROC라는 말은 이제 ROC 커브라고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커브가 있잖아요. 그 커브의 밑에 있는 넓이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프리시전 리컬 커브의 밑에 있는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
왜 넓이를 보든지, 그 다음에 ROC 커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드리자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듣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C 커브라는 거는 우리가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쓰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렇게 제한된 모델이 아니고 실제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값을 이렇게 뽑아냈다고 할게요. 0.6, 0.4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0.6인 첫 번째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스레스홀드가 0.5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레스홀드보다 높은 거가 맞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레스홀드는 우리가 0.5라고 정해준 거지 실제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레스홀드가 0.3이다. 예를 들어서 스레스홀드가 0.3이다. 그러면 이거 좀 넌센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0.4랑 0.6 사이를 그냥 고른다고 하면 0.4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0.55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스레스홀드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 칸을 기준으로 스레스홀드를 잡는다고 하면 0.3이라고 하면 첫 번째 칸은 0.3보다 높으니까 뭐 인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이런 스레스홀드를 정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를 정하기 싫어서 만든 것이 이제 ROC 커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스홀드에서 그 false positive rate와 true positive rate를 계산해서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 다른 스레스홀드에서 계산해서 점을 찍어주고, 점을 찍어주고, 점을 찍어주고 해서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 커브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커브의 로우 바운드는 이 삼각형 있는 이 로우 바운드이기 때문에 AURC의 하하는 0.5고 상하는 1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0.8 정도 넘으면 괜찮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0.9가 넘으면 와 진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URC는 이제 정상 데이터의 파지티브 클래스와 네가티브 클래스가 엄청나게 이제 비율 차이가 존재할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노말리 디텍션 하든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할 때는 정상 데이터랑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러한 이제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AURC가 그렇게 아이들한 메트릭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 할 때는 AURC 커브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AUPR이라는 게 나왔어요. AUPR은 이제 프리시즌 리컬 커브를 그려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한 건데요. 얘는 이제 상한 같은 경우에는 1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좋고 이렇게 내려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하는 여기서 0.4라고 했는데, 하하는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이제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 디스트리뷰션이 1000개가 있어요. 이제 파지티브 클래스겠죠. 파지티브 클래스가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악필이라 가지고 그 네가티브가 9000개가 있다고 할게요. 9000개가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제 AUPR의 로우 바운드는 0.1이에요. 0.1이고 뭐 얘가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은 뭘로 할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뭘로 할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0.1이 맞았나 0.9였나 잘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의 이 비율에 따라서 로우 바운드가 정해집니다. 로우 바운드가 정해져서 그 기준을 이제 0.4라고 하면 0.4가 로우 바운드고요. 이제 어퍼 바운드는 이제 1 끝까지 올라가는 케이스겠죠. 1을 어퍼 바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URC가 파지티브 클래스와 네가티브 클래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때는 좋은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AUPR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AURC랑 AUPR 둘 다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또 이제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보면 F1 스코어라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F1 스코어는 여기서 AUPR과 비슷한 스코어로 보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셉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엠니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앞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으로 했던 실험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이 아니고
이 미스클래시파이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 컬렉트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랑 이제 잘못 클래시피케이션 된 거에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있는 놈은 잘 된 것들인데요. 이 잘 된 것들은 값들이 비교적 높은 값들이 나오고요. 이 잘못 분류를 한 것들은 프로버빌리티 값들이 이렇게 높긴 높지만 오버컨피던트 하지만 잘 된 거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가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도 이 프로버빌리티 값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가 0.86이고 에버리지가 0.9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이러한 이제 샘플도 이러한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디텍션을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더라라는 게 첫 번째 실험이고요. 실험 결과는 뭐 AURC가 0.97, 0.93, 0.87 정도로 97, 93, 87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충분히 잘했더라. 충분히 잘하더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잘못 프레딕션 한 것들의 프로버빌리티 값들을 보면 다 이제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애매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 프로버빌리티 값들을 보면 저거 확실히 저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도 잘못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존 뉴럴 네트워크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된 것들의 프로버빌리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이파텐 데이터를 예를 든다고 하면 사이파텐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클래스가 10개잖아요.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요. 와이드 레이즈넷을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 테스트를 할 때는 사이파10 데이터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선 데이터나 아니면 뭐 랜덤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사이파10 데이터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준 게 아니고 완전 그냥 그 빈 화이트 캔버스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가지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디텍션을 해봤습니다. 디텍션을 한 결과는 뭐 어느 정도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가 되게 간단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잘 하더라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한 이제 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들의 이제 평균 값들을 보면 이렇게 0.72, 77%, 74% 이렇게 나오는 거와 같이 정말로 조금 오버컨피던트한 경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면 엠니스트랑 OMNI 근로 데이터는 조금 디스트리뷰션이 가까운 거예요. 얘는 이제 비슷한 데이터셋인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OMNI 근로시라고 생각을 한 경우고요. 또 엠니스트랑 가우시안 한번 볼게요.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랜덤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이 멀겠죠. 그 다음에 뭐 유니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가까우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인지 인 디스트리뷰션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96%가 나왔고요. 근데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디스트리뷰션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도 쉽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0.90 정도, 90% 정도로 은근히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아날리시스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문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적인 이런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했고요. 다음으로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에서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그냥 뭐 발견됐으니까 이런 실험을 이제 논문에 실었겠죠. 그래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과 텍스트 카테고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오토매틱 스피치 레코니션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같은 이제 학습을 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IMDb 데이터가 영화 데이터입니다. 영화의 리뷰를 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인데 이 IMDb 데이터에 대해서 이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디텍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앞에서 이제 그 했던 거에 비해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또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MDb 데이터를 인 디스트리뷰션으로 생각하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뭐 커스터머 리뷰 데이터, 그다음에 뮤비 리뷰 데이터. 무비 리뷰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이제 IMDb 데이터가 무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좀 디스트리뷰션이 가까울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디텍션을 잘 하더라.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버 컨피던트한 경향은 있더라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부분은 뭐 간단하게 끝냈고요. 이 외에도 실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냥 뭐 따분한 실험이기도 하고 뭐 이런 말 하면 저자분하게 되게 미안한데 그런 실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결과가 뻔한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어,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 이제 말할 부분도 더 있어가지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브노멀리티 모델이라는 거를 쌓아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해봤더니 조금 더 잘할 수 있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으로 이제 노멀 클래시파이어와 이제 옥실러리 디코더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모델, 위에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엔코더 방식으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러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다 한 다음에 블루 레이어를 프리징하고 레드 레이어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레드 레이어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제 정상 이제 클린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를 이제 클린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노이즈드 트레이닝 이그젬플은 뭐 랜덤 가부시안 노이즈를 주든 아니면 뭐 차분을 해가지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스인 경우겠죠.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겠죠. 시계열 데이터 경우에는 뭐 차분을 해서 관련성을 좀 없애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젬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 디스트리뷰션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값들이 1이 나오게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에 대해서는 0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는 1 근처로 나올 거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미지가 나올 때는 들어갈 때는 0 근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러한 이제 학습의 결과는 여기서 나오는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얼마나 인풋이 노말인지를 나타내주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렇게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것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MNI 글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니스트랑 조금 많이 비슷한 데이터예요. 엠니스트랑 많이 비슷한 데이터인데 디텍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었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완전 가우시안은 그냥 빈 캠퍼스에 준 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텍션을 잘 못했다. 근데 유니폼은 또 잘 되더라. 이런 이제 특이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속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브노멀리티 모델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론으로는 이제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과 미스클래시피케이션된 이그샘플을 이렇게 디텍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베이스라인을 형성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어브노멀리티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어브노멀리티 모델이 전 케이스에 대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더라. 일부 케이스는 그냥 베이스라인 더 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새로운 모델, 새로운 아키텍처와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가지고 아노말리 디텍션을 하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호프로 해가지고 퓨처 워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쪽 이제 논문에 대한 발표는 끝내도록 하고요. 이 논문이 이제 나오고 나서 금방금방 또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서 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이제 어떻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더 잘 디텍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후속 연구가 나옵니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이 논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가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트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고요. 이러한 이제 약간 뉴럴 네트워크가 오버 컨피던트하게 되는 거는 오버 피팅이 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메터 조건을 만들어주면 조금 오버 컨피던트를 하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이런 이제 트렌드가 하이퍼 파라미터
추즈가 칼리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지는 이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 값에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논문으로는 이제 Confidence Calibrated Classifiers for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 Samples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은 카이스트에서 나왔어요. 신진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을 할 때 앞에서는 지금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차분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이제 추가적인 합성을 통해서 out of distribution 샘플을 만들어서 뭐 1이랑 0이 되게 이렇게 학습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간을 이용했어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를 이용을 했는데 이 A라는 이제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이랑 간을 통해서 만든 바운더리 샘플 이 경계에 있는 샘플이잖아요. 바운더리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바운더리 샘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과 바운더리 샘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에 대해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낮게 해주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 예를 들어서 y e는 이 x가 아니까 y예요. y e는 y 레이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냥 이거 yin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f x in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얘에 대해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낮게 해주고 그 다음에 out of distribution 샘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f x out 악필이라 가지고요. 아웃에 대해서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되게 해서 이렇게 조인트로 학습을 하면 이렇게 인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뭐 요렇게 해서 조금 프로바빌리티가 높은 부분이 있을 거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니폼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 논문이고요. 그 다음 논문으로는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기반으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샘플을 디텍션 하는 건데 이제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있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이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나 뭐 테스트 데이터의 공변량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유클리디안 거리를 그냥 말하는 건데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공변량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거리를 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멀티노미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죠. 다별량 가우시안 분포의 이 익스포넨셜 위로 들어가는 부분의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노비스 거리는 가우시안 분포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말라노비스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했더니 조금 더 잘 되더라 하던 논문이 이 논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던 논문인데 Deep Anomaly Detection with Outlier Exposure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고양이랑 개에 대해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는 고양이랑 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터넷에서 크롤링한 이런 새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앞에서 했던 뭐 KL 다이버전스를 써도 되고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이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이그샘플에 대해서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도록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성능이 AUROC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높아지더라라는 걸 얘기를 한 논문이고요. 그 이후로는 뭐 이 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UC 버클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뉴럴 네트워크의 뭐 러버스니스랑 그 다음에 언설턴티랑 이렇게 연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가 후속 논문들이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논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메일을 깜빡하고 못 보는 게 아닌 이상 메일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끝내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